그 구글 클래스룸으로 학생 체력 클래스 업.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뭐 학생들 월클이다 월클이다 뭐 그런 소리 있잖아요. 학생들 체력 길러주고 싶은데 선생님들 욕구와 어떤 열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영역,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구글 클래스룸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서한석 선생님이랑 안태석 선생님이랑 말씀해주신 대부분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수업에 직접적으로 녹여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평중 체육교사 김동호입니다. 요 사진들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시간은 돈인데 너무 바쁜데, 우리 뭐 시간 더 일한다고 돈을 주는 직업은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너무 어려운 교사들, 밀려드는 공문 업무, 열정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거, 쌓인 포트폴리오 생기부 보면서 좌절하는 우리 모습. 하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되기 원하지 않잖아요. 카우치 포테이토처럼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무기력한 학생들 우리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 업무적인 부담과 이런 제한 요소들과 우리가 원하는 수업과의 괴리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타협점이 교사의 희생 없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되게 유행이에요.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또 효과적으로도 쓰고 싶은 거예요. 슬립 프로젝트라든가 버핏 서울. 간단하게 말하면 오프라인에서도 모여서 그룹화, 다양하게 동기를 부여를 받아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PT 혹은 온라인 코칭으로 집에서도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만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근데 이거 너무 좋다, 하고 싶다. 근데 이 플랫폼을 만들기가 너무 교사의 전문성이 좀 투여되는데 너무 에너지 소비가 많다.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제 클래스룸이었습니다. 보평중학교는 건강체력교실이라는 명목 하에 자율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몸과 짐, 이 내 몸과 짐 한번 좀 몸과 짐도 가다듬을 겸 짐, 체육관 하면서 스포츠, 운동하는 이런 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실질적인 대상은 이런 학생들이에요. 운동신경이 조금 떨어져요. 체육 수업 중학교, 고등학교 대부분 종목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종목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생기는 농구, 축구 되게 그 레드오션이잖아요. 거기 잘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진입장벽도 높고. 난 분명히 초등학교 때 뛰어노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중학교 와서는 난 그냥 운동을 못하는 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학생들 다 챙겨야죠. 챙겨야죠. 근데 너무 많아. 800명 중에 이 많은 학생들 다 챙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학생들의 어떤 자율적인 요구를 받아서 가입을 유도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 노출시킴으로써 정말 운동이 필요한 학생들, 하지만 조금 더 관리가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보자 해서 부평중학교에서 동아리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구글 클래스룸과 체육 수업을 합친 어떤 새로운 종목의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되겠죠. 보평중 몸가짐은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타임, 어떤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자. 내가 이 학생을 체육 시간에만 가르쳐준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자. 그 다음에 개별화. 이 학생의 어떤 개별적인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 보전, 다음에 계속 자기가 확인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주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수업으로 기본적인 틀과 방법들을 알려주고 온라인으로 스스로 관리 혹은 교사의 온라인 티칭, 코칭이 좀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됐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습관. 운동 습관을 좀 키워주자. 다이어트 일주일 중에 하루 굶는다고 1년 내내 살 빠지는 거 아니고 우리 헬스장 가서 막 벤치프레스 하루에 막 3대 막 몇백 해도 몸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뭐라고 말하냐면 먹는 한 끼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줄이고 운동을 매일 30분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길게 하는 게 좋다. 그 말은 즉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그런 건강 체력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이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몸가짐에서는 4가지 활동을 주로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바타, 이제 인생 타바타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가볍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운동신경이 필요 없어요. 타바타 운동의 대부분은. 뭐 잘하고 못하고 없고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운동들. 또한 교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스가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몇백 개, 몇천 개가 있는 타바타 운동들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알맞은 활동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그립워크, 운동 습관 만들기잖아요. 너 얼마나 걷고 있니? 일상 속에서 활동량 좀 늘려보자, 우리. 추가적으로 운동한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와서 학교 2바퀴 밥 먹고 산책, 너의 걸음수 우리 한번 체크해보자. 누적해서 기록적으로 좀 해보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프라인 과제인데요. 1분 플랭크 스쿼트 버티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과제식 운동, 가족과 함께.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 인생 바꾸는데 일주일에 선생님한테 몇 분 줄 수 있어? 선생님 1시간이요? 2시간이요? 30분이요?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너희 그렇게 시간 안 낼 거잖아.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10분만 줘. 10분만 주면
너희들 운동 습관을 통해서 바뀌는 변화 선생님이 보여줄게. 1분 플랭크 과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티칭해줄게. 이렇게 한번 학생들 끌어도 받고 인바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월별로 주기적으로 학생들 인바디 측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변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스스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자. 결과적으로는 내가 없어도 너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영상인데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운동들 위주로 했어요. 배우기 어려운 운동들은 최대한 뺐고 단순 동작 이렇게 타바타 영상을 보면서 따라 했고요. 앞에 학생들 보시면 핸드폰이 놓여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릴 구글 클래스룸 시트를 통해서 스스로의 운동 기록을 측정하고 기록하면서 자기가 주차별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룸은 앞에서 설명이 자세히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클래스룸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초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림이라는 거는 공지사항, 제가 올린 모든 과제물들이 여기에 뜨고 여기다가 뭐 오늘의 운동 장소 같은 것들을 공지할 수도 있고요. 수업이라는 거는 실제로 활동하는 과제물이 올라가 있는 칸입니다. 학생들을 이거는 좀 클래스룸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클래스룸에서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만든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과제 인생 타바타로 들어가서 할당 완료된 과제를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시트가 하나 있잖아요. 이 시트는 저는 하나의 시트를 올렸지만 학생들에게는 개별의 사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은 이름을 가진 개별의 사본을 가지게 돼요. 저는 그냥 몸가짐 타바타라는 시트를 만들었지만 가입된 학생들은 김시은 타바타라는 다른 학생은 접근 불가능한 파일을 가지고 돼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타바타 활동들을 보면은 이렇게 동작별로 횟수를 적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전에 비해서 성장했는지 혹은 내가 저번에 이 기록들을 보면서 좀 약한 부분은 어딘지 이렇게 보시면은 레그레이즈, 뭐 점프 런지 어떤 타바타 동작들인데요. 그거의 횟수들을 적어줌으로써 조금 더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활동을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과제도 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한 활동들 있잖아요. 뭐 1분 스쿼트라든가 1분 플랭크 이런 과제들도 여기 이제 도전 1분 플랭크라고 이렇게 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을 했고요. 여기에는 60초 이상의 기록을 가진 플랭크 영상을 찍어서 업데이트하자. 그래서 할당 완료가 된 곳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올린 영상들을 교사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시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10개를 올렸구나. 근데 이거 언제 올렸지? 이거 확인 또 해봐야 되잖아요.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한 날짜가 보이고요. 교사는 여기서 학생들한테 잘못된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면서 학생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즉각적 피드백을 주면서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이 학생은 처음에는 19초밖에 못했던 학생이에요. 집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뒤에 가서는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48초까지 늘었죠. 자세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잡아주고 누적적으로 기록해줬다. 이런 식으로 과제들, 1분 플랭크, 오프라인에서도 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운동을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활동해서 학생들을 관리해줄 수 있다. 피드백도 주는 거죠. 선생님 뭐 매트가 미끄러웠어요. 아니야 잘했어. 기회도 좋았고 우리 앞으로 계속 해보자. 저 댓글 안에 학생들 1분 더 버티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화가 가능해서 사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름에 가진 각색 파일. 이건 응용이 가능하겠죠. 시트뿐만 아니라 문서나 폼즈 역시 다 개별 사본을 학생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우리 그 교무실에서 복사기 기다려가지고 다 뽑고 이런 작업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어서 클릭만 해주면 학생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고 고유한 목록의 파일이 된다.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가장 그런 이유겠죠. 또한 시트는 그래프로 이렇게 바로 변경이 가능해서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내가 부족한 부분, 성장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아까 어떤 개별 기록들의 숫자들을 적었었는데요. 타바타 활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불필요한 소요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내가 운동을 집중해야 되는데 숫자를 적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음부터 시즌2라고 해서 체크리스트로 변경을 했어요. 40초 동안 동작을 쉬지 않고 수행했다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통과, 못했다면 불통과. 이 학생은 스쿼트를 계속 못했는데 4주차부터는 성공을 했네요. 이런 것도 하나의 성장으로 볼 수 있겠죠. 너무 미시적이진 않지만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피드백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걸음수를 통한 활동량 늘리기인데요. 역시 각 학생들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은 거의 동일해요. 학교에서 핸드폰을 내는 학생이든 안 내는 학생이든 어떤 학교의 규칙과 상관없이 대부분 학생은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활동량이 적은 날들을 파악하고 주말 활동량이 떨어지니까 좀 더 활동량을 늘려보자. 대학생들 의도적으로 좀 더 걷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적인 활동량 늘리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클래스룸에서 이 사용자라는 틀인데요. 사용자가 어떤 틀이냐면 어떤
개별 생기부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에 들어가서 학생 이름을 하나를 누르면 이 학생이 올렸던 모든 과제물과 이 학생과 내가 주고받은 모든 피드백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과제별로 어떤 첨부 파일을 올렸는지, 도전 1분 플랭크는 몇 개를 올렸고, 나와 학생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누적적으로 기록이 되고, 이 기록들이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사가 어떤 부담, 업무 부담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한 건데 이렇게 모여 있어.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몇십 명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나는 그냥 시간 날 때, 짬 있을 때 1분씩 들어가서 보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고, 이런 것들이 학생한테는 큰 포트폴리오가 된다. 이런 점에서 클래스룸이 가진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학생 생기부인데 개별화 포트폴리오면서 누적 기록, 그리고 소통 상황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학생과 나눈 피드백까지 전부 다 나와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한테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도했던 점은 그립, 계속된 참여, 너가 이미 하고 있다면 이미 앞서고 있다. 그도 잘하고 있는 거야. 애초에 타겟 학생들은 운동신경이 좋은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너 그립 발휘하고 있냐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1분의 투자로 보람찬 하루 성공 경험. 저는 이거 약간 구릿이라고도 하는데 구글릿하게 구글 툴 활용해서 우리 1분, 2분, 3분 하루 투자로 작은 성공 경험들이 모여서 이 학생이 나중에 조금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능력을 향상시켜 주겠다. 연속성. 운동신경과는 연관성이 없지만 팝스나 건강체력과는 수업과의 어떤 기본적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의지만 있다면 이거 수업과 별개가 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스스로 소속감도 가지고 능력의 향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반 수업, 체육 수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감이 커지는 능력,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설령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느낀 점이 있었어요. 도구적 어려움이란 건 뭐냐면, 아까 말씀 앞에서도 해주셨지만, 나는 이거 열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엄두가 안 나잖아요. 포트폴리오 애들 파일철 800개씩 저한테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좀 엄두 안 나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본질에 더 가깝게 가지 못했다면,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서, 내가 너의 24시간 운동 습관 만들어주는 관리는 되지만, 어떤 도구적 어려움은 느끼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부담을 다운시키면서도 본질에 가깝게 가고 싶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체육교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체육 시간에 수업 잘하는 교사 너무 작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지만, 이제는 학생의 인생 전반을 도와주는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어떤 코치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럴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두 번째로 시대의 요구잖아요. 시대가 어떤 걸 요구하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체육 수업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역량 강화, 이런 걸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교사 입장에서 만족도가 올라가요. 에너지는 투입은 안 했는데 학생들에게 더 돌아오는 피드백이 너무 좋았고, 쌓여진 결과물들을 보면서 교사 나름대로도 공헌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부담은 다운됐다. 모으고 취합하고 그 전달하고 이 어려운 거는 체육부장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구글이 다 해준다. 나는 학기 초에 한 번 세팅만 해주면 나머지는 구글이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의 본질에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글이 답은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는 구글이 최고입니다. 구글이 답은 아니고, 뭐 이거 G 스윗 도입하고 클래스룸 답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의도와 열정에 조금 더 우리를 가깝게 해주는, 우리의 부담은 덜면서 본질을 가깝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조금의 진입장벽은 있으시겠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탐구해 보시고 이런 사례들을 공유하고 나누다 보면은 다 더 좋은 체육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